자, 요 주제를 보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본 기사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바로 710 부동산 대책. 자, 작년에 우리가 발표된 것이 이 710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들 때문에 난린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단기 임대는 4년이고 장기 임대는 8년인데 그런 분들이 그 기간을 채워서 우리가 말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채우기 전에도 자진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규정을 좀 줄이겠다.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됐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등록 임대 자동 말소 대상 전국에 몇 호입니까? 5만 호가 아니라 50만 호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이 대상자분들이 이제는 말소가 돼버리면 그동안 이제 혜택 누린 거는 이제 누린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요 기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이제 연합뉴스에 5월 17일자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첫 기사 제목이 타이틀 기사가 70 대책 이후 등록 임대 자동 말소 대상 전국 50만 호 확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등록 상태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710 대책 발표를 통해서 4년 단기 임대사업자하고 8년 장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중에서는 이제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자동 말소 대상자가 대략 한 50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임대주택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핵심적인 기사 내용은 정부가 작년 710 대책에서 일부 등록 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자동 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원을 넘겼다. 이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포인트는 4년 단기 임대사업자하고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임대주택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임대주택법은 여러분들이 안 배우세요. 주택법만 배우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요 법을 좀 나중에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 보니까 렌트홈이라고 돼 있죠. 렌트홈. 그렇죠? 이 렌트홈을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해당자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허선이 많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선구청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예 국토부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렌트홈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인터넷상으로 우리 홈택스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여기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찾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건 왜 만들었냐면 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뭐 도대체 어디에 이런 주택이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찾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게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자, 그래서 그 지도에 지역을 딱 찍으시면은 클릭하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이다 하면 삼성동 딱 찍으면은 거기에 임대주택 현황이 쫙 다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지번이 다 떠버려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년 단기 임대인지 8년 단기 임대인지 자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록 신청, 계약 신고, 임대료 인상률 계산, 그 다음에 말소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내용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거죠. 4년 단기 임대 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폐지하였다. 그럼 우리가 임대 사업자는 매입 임대 사업자가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는 그냥 내가 물건을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건설 임대는 내가 직접 짓는 거죠. 내가 직접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갖다 이제 4년 단기 임대하고 8년 장기 임대로 구분했었는데 요 4년 단기 임대 사업자를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4년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 아시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안 돼요. 4년 단기 임대를 하다가 8년 장기 임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4년 단기 임대를 하다가 8년으로 유형을 전환하는 걸 허용했었거든요. 허용했었어요. 허용했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환이 불허가 되기 때문에 단기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죠, 사실은. 자, 다만 그러면 남은 거는 8년 이상의 장기 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 뭐를요? 신규 등록을. 그러니까 신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이 등록이 말소가 되고 다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8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란 색깔로 아예 찍었어요. 다만 아파트는 불가하다. 네? 어떤 건 안 된다고요? 아파트.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이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요즘 이 아파트를 등록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빌라로 막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빌라로. 풍선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 주변에 막 빌라들 투자들이 뭐 어마무시하죠. 왜? 그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이냐? 예, 아직까지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있어요. 뭐 임대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면제라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빌라라든가 또 제가 아는 분이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그 전원주택 개발 사업 하시는 그 대표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이거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20억, 30억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10억 원대 전원주택인데도 싸게 느껴지는 거야. 반값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가 아닌 이런 물건들은 지금 준호황기에 지금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부동산이라는 것은 참 개별성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건설 임대주택은 이것이 이제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퀴즈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피스텔. 요즘 아주 뭐 핫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대체 상품적 성격이 있거든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 있었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안 됐었죠,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자,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우리가 수업 목적상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자, 이 중요한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거용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로, 원래 임대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종합과세를 할 수 있고 14%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떼고 분리과세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좀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만약에 이게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경비를 2천에 60% 정도를 경비를 인정해 줘요. 그리고 400만 원 가칭 임대소득 공제라고 해서 400만 원 공제를 해 주지요. 그럼 2천에 60%면 1200이 되는 거니까 1200에 400이면 1600이니까 400만 원이 이제 과표가 되고요. 여기에 14%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 4, 16, 56만 원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우리가 감면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넘어갔고, 만약에 이것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세금 계산도 해보고 따로 분리과세도 해봐서 둘 중에 유리한 대로 선택하지만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가거주주택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요거 우리 정답 해놔야죠. 자, 요거는 O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것도 좀 중요한 지문인데 이 얘기죠. 자,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자가 거주하는 집이에요. 자가 거주하는 집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집이에요. 임대주택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가 거주주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활용되는 집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자가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네. 자가집, 임대주택. 그러면 자가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자가주택은 2년 이상을 거주한다면, 2년 이상을 거주한다면 얘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가 되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자, 우리 실무적으로 2년 거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교수님, 그러면 2년 거주는 조정 대상 지역만 2년 거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비조정 지역은 그냥 2년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많이 세금을 실제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규정인데요. 요 케이스는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아주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이 세법 규정이 워낙 복잡하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특히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문제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우리 뭐 공부해서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 자료, 즉 뭐 등기부나 계약서나 이런 대장 이런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유료 상담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몇 천만 원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대충 내가 뭐 기사 보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종합소득세에 이어서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그렇죠? 그래서 한 이슈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사 이슈를 가지고 한번 또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도 잘 활용하시고요. 또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